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학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수를 부리던 신비로운 인물들도 존재했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천재 학자이자 신비한 도술사로 전해지는 김시습. 그와 관련된 야사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전설을 따라가 보시죠. 김시습, 혹은 매월당으로 불렸던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세종대왕이 특별히 그를 눈여겨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5살 때 이미 화엄경이라는 어려운 불교 경전을 줄줄 외우고 그를 깨쳤다고 하니 그 천재성이 남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그를 궁에 불러 신동이라 칭찬했을 정도였으니 김시습의 명성은 일찍부터 자자했죠. 하지만 그 천재는 오히려 김시습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습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은 바로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세종의 손자인 단종이 왕위를 잃고 유배되고 결국 죽임을 당한 사건을 큰 불의로 여겼고 이후로는 세상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김시습은 벼슬길을 포기하고 방랑자로 전국을 떠돌며 유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은둔 생활을 하며 떠돌던 중 도수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도술로 마을 사람들을 혼낸 일화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김시습은 어느 날 깊은 산중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없었지만 그저 세상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가득 찬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걸음을 옮겼죠. 가을이 깊어가던 시기였기에 나뭇잎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산속을 걷던 김시습은 점점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전부였으니 더 이상 발걸음을 재촉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나 보고. 김시습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연기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시습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이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그다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방랑하느라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그의 옷은 남루했고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외지인으로 보고 경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먹을 것이 많지 않소. 외지인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오. 다른 곳에 가시오. 마을 사람들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두 명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김시습이 말을 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했습니다. 김시습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그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처음으로 차갑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 김시습은 마을 중심 광장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고 땅이 살짝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을의 광장 한가운데에서 땅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연못이 생겨난 것입니다. 연못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광장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고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못 속에서는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이 놀라운 속도로 헤엄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김시습은 천천히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배고픔에 지쳐
음식을 구걸하러 왔으나 이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너무나도 차가웠다네. 그래서 내가 작은 장난을 쳐고 왔지. 이 연못은 곧 사라질 것이네. 그러니 나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게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사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를 무시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로 하고 곧이어 온갖 음식을 차려내 그를 대접했습니다. 김시습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진심으로 맞이하거나 대우하기보다는 겉으로만 그를 대접하는 척하며 내심 그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시습은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위선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도수를 부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시습은 식사를 마친 후 잠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자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산속 깊은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산 깊숙이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에는 거대한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마을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으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야? 이 마을이 어디로 간 것이냐고? 그들은 김시습에게 달려와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마을을 원래대로 돌려주시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게. 김시습은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을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김시습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도수를 부리는 신비로운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시습은 사람들이 다시는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산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속의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김시습은 이후에도 여러 곳을 떠돌며 때로는 도수를 부리고 때로는 자신의 학문을 전파하면서 은둔자이자 학자로서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시습의 도술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도술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진정한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시습이 보여준 도술 이야기는 그의 지혜와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야사로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조선시대 김시습의 도술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우리 역사는 그저 딱딱한 사건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